우리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어떤 준비를 시켜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혜코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직 앞두고 어린이집 알아보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도 복직하고 이럴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 중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어린이집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 아이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어떤 준비를 시켜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면 우리 아이 어린이집 적응에 걸리는 시간이 2배, 3배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침마다 울고불고 엄마 바지끄댕이 잡고 늘어지는 아이랑 실갱이 하느라고 진땀 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어린애기를 어린이집에 떼어놓고 일을 하는 건가?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결국 적응을 못해서 회사를 정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옮기느라고 또 한 차례 곤욕을 치른다거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우리 아이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어떻게 준비시키면 될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애착을 잘 형성시키려면 새돌까지 엄마가 끼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애착은 사실은 아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일찍 찾아오더라도 잘 형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착 형성의 골든타임이 바로 7개월부터 9개월까지이기 때문이에요. 24개월부터 36개월 이 시기에는 애착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 마음속에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애착 대상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커튼 뒤에 숨어있기만 해도 엄마가 없어진 줄 알고 막 불안해서 무서워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아직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은 증거예요.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내가 지금 좀 이 공간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낯설고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 좀 달래면서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의 기초가 언제 첫 번째로 형성이 되느냐? 7개월부터 9개월이에요. 이때를 1차 애착 형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형성되는 게 18개월부터 24개월인데요. 이때는 재접근기라는 용어를 쓰죠.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7개월 전에 아기들은 어떻냐면 누가 누군지 사실은 구별도 아예 못하는 시기가 0개월부터 6개월까지예요. 엄마랑 아빠 많이 보는 사람한테는 시선이 조금 더 머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가 더 누군가를 좋아하고 혹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이런 차이가 전혀 없는 시기가 거의 6개월간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7개월 정도 들어서면 우리 아이는 내가 좀 더 많이 본 사람을 선호하게 돼요. 그리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낯가림이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고 요즘 아이들은 빨라서 뭐 5개월 반, 뭐 4개월 후반 요때부터 시작되는 아이들도 있죠. 인지 발달이 빠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을 구분하는 거니까. 7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특정인 애착 단계라고 불러요. 보통 한 사람에게 애착이 형성돼요. 애착이 형성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하고 단단한 연결감을 느끼고 그 외의 사람하고는 불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10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다인수 애착 단계라고 해서 내가 1차 애착 대상과 맺었던 그 관계, 단단한 관계가 다른 사람, 아빠라든지 엄마, 돌봄 선생님, 도우미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이렇게 확장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12개월 넘어가면서 그게 좀 더 넓은 관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개월부터 9개월까지가 첫 단추가 잘 꿰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10개월, 12개월, 18개월이 돼도 엄마 옆에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낯가림, 두 번째가 분리불안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낯가림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이잖아요. 내가 주로 보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이 아이는 엄마 뒤로 숨는다거나 엄마한테 꼭 안긴다거나 엄마한테 매달린다거나 이런 것을 보이는 거죠. 이 낯가림은 8개월부터 20개월까지가 절정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 시기가 지나도 낯선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낯가림이 심한 아이, 예민한 아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로 낙인을 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낯가림은 어른들이 잘 대처해 주는 게 좋은데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낯가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부모의 반응이에요.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같이 있는 엄마가 막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불편해하고 이러면 이 아이는 낯가림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근데 반대로 엄마가 아빠가 편안하게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라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 이 아이도 안심을 하고 그 사람에게 좀 경계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우리 양육자가 먼저 편안하게 낯선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들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좀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것부터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막 호들갑 떨면서 애가 예쁘다고 막 만지려고 하시는 분, 막 안으려고 막 이리 오라고 하시는 분, 막 시끄러운 장난감을 막 흔들어 대시는 분, 이런 분이 계시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좋고요. 만약에 막지 못했다면 저희 애기가 지금 좀 낯가림이 있어서 라고 좀 양해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미 낯가림이 좀 심하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는 안전한 관계를 경험시키는 게 되게 필요해요. 이미 나는 낯선 사람한테 놀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낯선 사람만 오면 얘가 움츠러들 수 있거든요. 좀 민감성이 좋은 사람과 우리 아이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전에 좀 가이드를 주세요. 한 1m 이상 거리를 두고 저희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좀 조용하고 낮은 소리로 편안한 음성으로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이 장난감을 활용해 주세요. 아이한테 말을 걸었는데 우리 아이가 대답을 안 하거나 좀 고개를 돌리거나 하면 잠시 뒤에 다시 말을 걸어주세요. 억지로 아이를 오게끔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의 가이드를 좀 주면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낯선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낯선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괜찮구나,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분리불안인데, 분리불안은 내가 애착을 맺고 있는 사람과 분리되었을 때 느끼는 무서운 감정이죠. 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껌딱지죠. 여러분 7개월, 9개월 요때 막 애가 매달려가지고 우리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리러 가면 애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우리의 그 활동 반경이 제약이 심한 시기가 이 시기인데, 엄마는 굉장히 괴롭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그 분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상항상성 개념 때문에 엄마가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마치 이 세상에서 엄마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달리고 좀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 건데, 이 분리불안도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악화가 돼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애 혼내는 거. 뭐가 그렇게 무섭다 그래, 엄마 잠깐 나갔다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아이한테는 자기의 불안이 뭔가 잘못된 감정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이 아이는 이 불안을 더 감추게 되죠.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 금방 갔다 올게 해놓고 막 4시간 5시간 있다가 오면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이를 그렇다고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얘는 분리불안이 있어서 내가 떨어지면 불안해하니까 계속 옆에 있어야지. 그래서 24시간 아이 곁에 지키고 있으면 우리 아이는 안전한 분리를 경험할 기회를 못 갖는 거죠.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첫 번째, 감정 수용해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안 보여서 불안했어. 엄마가 어디 갈까봐 무서웠구나.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가 없어지니까 네가 무서워서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 마음 읽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안전한 분리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분리, 아주 초간단, 뭐죠? 까꿍놀이부터. 엄마 없다, 까꿍, 이렇게 하는 거. 엄마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금세 나타나네. 이것을 아예 재밌게 경험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커튼 뒤에 숨었다가 엄마 찾아봐 하고는 얘가 막 찾으러 오면 까꿍, 아니 엄마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집 앞에 잠깐 슈퍼 가는 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1분에서 5분 정도짜리, 엄마 이것만 버리고 올게, 아빠랑 놀고 있어,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까 과잉보호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 양육자와 떨어져 있어도 안심하고 세상을 좀 탐색할 수 있어요. 막 잡고 이렇게 일어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막 넘어질까봐 그냥 다 안아줘 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비틀비틀 거리더라도 걸어가는 거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그마한 실수들을 하면서도 또 하니까 되네 이런 사회적인 기술부터 생활적인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리에 대해서도 불안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낯가림하고 분리불안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7개월, 12개월 요때에 내가 회사 복직해서 가질 어떤 생활 패턴 있잖아요. 몇 시에 잘지, 몇 시에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때부터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집에서 자는 낮잠 시간하고 비슷하게 낮잠 재워주시고 식사 시간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하루 일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아이의 그 안정된 리듬감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서 우리 아이 어린이집 적응하는데 너무 울면서 하지 않도록 잘 준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는 지혜롭게, 일은 프로답게, 나는 소중하게. 지혜코치의 엄마 고민 상담소였습니다.